안녕하세요. 한자로도 6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하나 하인, 포로라는 뜻을 가진 신하 신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신자는 사람의 눈을 그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그린 글자로는 눈목자도 있죠. 다만 신하 신자는 눈목자와는 달리 눈의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하 신자는 본래 포로를 뜻했던 글자였습니다. 포로들은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향한 눈을 그렸던 것이죠. 고대에는 포로 중 일부를 왕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포로를 뜻했던 이 글자는 후에 신하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죠. 하지만 신하 신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고개를 숙인 사람과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신하라는 뜻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죠. 어질 현자는 어질다나 굳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굳다라는 것은 마음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어질 현자는 신하 신자와 또 우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신하가 일처리를 매우 잘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또 우자는 손으로 어떠한 일처리를 잘한다라는 뜻으로 응용된 것이죠. 어질 현자는 금문에서부터 조개 패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사람이 어질고 착해서 재물까지 나눠줄 정도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 때는 단순히 어질다나 현명하다를 뜻했다면 금문에서는 남을 위해 금전을 베푸는 심성까지 있을 정도로 어질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누울 와자는 눕다나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누울 와자는 신하 신자와 사람 인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엎드린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로 향한 눈을 그린 신하 신자에 사람 인자를 결합해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누울 와자는 엎드리다나 눕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누울 와자는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해 누워있는 사람이나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할 임자는 임하다나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임할 임자는 누울 와자와 물건 품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하지만 금문에서는 고개를 숙인 사람 앞으로 3개의 술잔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은 것을 보니 잔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임하다나 직면하다를 뜻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다만 임할 임자에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나눠주던 술잔을 세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술을 하사해 사기를 높이던 행위는 근대까지도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니 임할 임자는 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할 임자에는 다스리다나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는 임할 임자의 근무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를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모습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임자는 다스리다나 통치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볼 감자는 보다나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볼 감자는 누울 와자와 그릇 명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에서는 큰 그릇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숫대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 감자의 본래 의미는 거울이나 비추어 보다였죠. 물에 사물이 비쳐 보이는 모습에서 착안해 거울이나 비추어 보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후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거울로 삼다나 보다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자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세숫대야를 바라보던 사람은 누울 와자가 대신하게 되었죠. 볼 남자는 보다나 두루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볼 남자는 볼 감자와 볼 견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볼 감자는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에 큰 눈을 그린 볼 견자가 더해진 것은 무언가를 두루 살펴본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을 그린 신하 신자에 다시 볼 견자를 더해 여기저기 살펴본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죠. 거울 감자는 거울이나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거울 감자는 쇠금자와 볼 감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사실 갑골문에서는 볼 감자가 거울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하지만 후에 보다나 살피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쇠금자를 더한 거울 감자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쇠를 평평하게 갈아 만든 청동 거울을 사용했었으니 여기에 쓰인 쇠금자는 거울의 재질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금 염자는 소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소금 염자는 볼 감자와 소금 로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소금 로자는 염전에 쌓인 소금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소금을 뜻하는 글자에 볼 감자를 결합해 다시 소금을 뜻하는 소금 염자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소금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전에는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곳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금 염자에 쓰인 소금 로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염자에 쓰인 볼 감자는 어떠한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소금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바닷물을 끓이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자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자염은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세숫대야를 바라보는 모습의 볼 감자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는 소금까지 그려져 있으니 소금 염자는 자염을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